협상에는 답이 있지만 복수에는 결말이 없다. 그걸 이제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지. 오늘도 어김없이 신 사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 D-1511이라 적힌 메모가 구겨져 있었다. 그날의 숫자였다. 그가 아들을 잃은, 인생이 무너진 바로 그날의 코드.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다. 최철의 병실 문이 열리자 신 사장은 익숙한 중년의 걸음으로 들어섰다. 붕대로 감싼 팔, 창백한 얼굴. 그러나 최철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살았군. 그놈이 나 대신 허준을 찔렀습니다. 윤동이가. 예, 근데 이상하단 말입니다. 최철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D-1511 문자 하나. 그 단순한 숫자 배열에 신 사장의 손끝이 굳었다. 이 날짜. 선배님 아드님 준이 사고 난 날이죠? 순간 신 사장의 시야가 흔들렸다. 15년 전 인질극 현장. 지우를 구하느라 준이는 놓쳤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 사장은 협상의 신이 아닌 실패한 아버지로 남았다. 그런데 이제 그날의 숫자가 다시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가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헤집는 듯 했다. 그 자식,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 게 맞아. 신 사장의 말에 최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동이는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게 분명합니다. 신 사장은 창가로 걸어가 담배를 물었다가 꺼냈다. 윤동이가 움직인 이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이야. 그 시각 뉴스 헤드라인이 터졌다. 이어준 원장, 법무부와의 비밀 협상 폭로 15년 전 협상 실패의 피해자 주장. 카메라 앞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차분히 말했다. 그때의 협상은 실패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 말 한마디에 신 사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어준, 정신과 원장, 그리고 15년 전 사건의 치료 감호소 담당자. 그의 뒤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김용우. 지우의 아버지이자 15년 전 인질극의 또 다른 생존자. 지우의 고민형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알고 있는 남자. 이제 그는 원장과 손을 잡았다. 밤, 신 사장은 자신의 낡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빽빽히 붙어 있었다. 중앙에 붙은 한 장의 사진. 윤동이, 치료 감호소 탈출. 그 밑에는 붉은 펜으로 크게 적힌 문구. D-1511. 그날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협상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해야겠군. 신 사장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비, 그 속에 번지는 그의 얼굴엔 오래된 결심이 스며 있었다. 15년 전 실패의 대가 이제 내가 계산할 차례다. 신 사장이 병원으로 향한 그날, 조필립은 그를 대신해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회의실 벽면엔 공정조정위원회 비공개 간담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겉보기엔 공식적인 자리였지만 어딘가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판을 깔아놓은 듯한 긴장감. 필립은 수첩을 펼치며 정중히 말했다. 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상 초안입니다. 피해자 보상 절차와 관계기관 간의 중재안을. 그때였다. 문 밖에서 들려온 미세한 소음, 철제 의자 끌리는 소리와 누군가의 낮은 웃음.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윤동이. 15년 전 사건의 인질범이자 신 사장이 쫓고 있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의 눈은 한때 마약으로 탁해졌던 그 시절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각성된 사람의 눈빛이었다. 필립이 본능적으로 일어났다. 여긴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 말 신 사장도 했었지. 윤동이는 입꼬리를 비틀며 가까이 다가왔다. 결국 그는 무너졌어. 넌 정의를 믿는다고 했지? 하지만 정의를 믿는 놈들은 다 부서지더라.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너도 결국 신 사장처럼 될 거야. 필립의 손끝이 떨렸다. 책상 아래에 숨겨둔 통신기를 눌러 신호를 보냈지만 그 순간 회의실 불이 꺼졌다. 순간의 암흑 속에서 들린 건 칼이 책상을 스치는 소리였다.
멈춰. 문이 터지며 형사 최철과 강여경이 이끄는 기동대가 들이닥쳤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땐 윤동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테이블 위엔 붉은 와인잔이 하나 떨어져 깨져 있었다. 피와도 같은 색깔의 와인 자국이 필립의 서류 위를 번졌다. 괜찮습니까, 조 판사님? 여경이 다급히 물었지만 필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신사장의 말로 뒤엉켜 있었다. 협상에는 감정이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람에는 필요하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어째서 그렇게 무겁게 들리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경찰차가 떠난 뒤 필립은 회의장 구석에 떨어진 메모 조각을 발견했다. 거기엔 낯선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협상가가 판을 짜는 순간 누군가는 꼭 희생된다. 그리고 아래엔 낯익은 이니셜 HJ 이어준 원장이었다. 필립은 즉시 신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협상은 함정이었습니다. 이어준이 모든 걸 설계했어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의 신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 예상대로군.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할 때야. 그날 밤 신사장은 통닭집 불을 모두 끄고 단 하나의 서류 가방만 챙겼다. 그 안엔 이어준과 김용우, 윤동희의 연결고리가 담긴 자료가 있었다. 이제 감정으로 움직일 차례지 협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조필립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 꺼진 골목에서 느릿한 발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보니 멀리서 그가 있었다. 윤동희, 다시 나타난 그림자. 그는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 하나를 세우며 말했다. 하나 남았다. 이제 다음은 내 차례야, 조필립. 순간 골목의 가로등이 꺼지며 그림자만 남았다. 그제야 필립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다. 이건 누군가가 이미 설계해둔 심리전, 그리고 복수극의 서막. 그의 손에서 떨어진 수첩이 바닥을 굴렀다. 첫 장에는 신사장이 적은 문장 하나. 정의란 협상의 결과다. 누가 판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필립은 처음으로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판을 짜는 놈이 따로 있다면 우린 그 판 위에서 춤춘 꼭두각시에 불과하지. 신사장은 그 말을 중얼거리며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에는 김수동이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 열리고 있었다. 자금 추적 결과 윤동이 이어준 비자금 계좌. 데이터의 흐름은 복잡했지만 마지막 도착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법무부 내부관리비 HJ 계좌 P&M 홀딩즈 BM 개인 계좌. BM 신사장은 낮게 읊조렸다. 그리고 곧 눈이 커졌다. 박명진. 통닭집을 헐값에 넘기며 쉬면서 살라고 했던 그 사내. 15년 전 협상 실패 후 무너진 자신을 유일하게 찾아온 은인. 그가 이 자금의 최종 관리인이었다. 형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김수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다. 100%입니다. 계좌 주인명은 가명인데 세탁 루트가 회장님 지분 회사로 이어집니다. 신 사장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참을 말없이 연기를 뿜다가 낮게 웃었다. 세상엔 은혜로 시작해 배신으로 끝나는 관계가 있지. 박명진 회장, 그 인간이 바로 그 예외야. 그 시각 서울지법 집무실. 김상근 부장판사가 서류를 넘기다 손을 멈췄다. 그 계좌 박명진 회장이 관리하는 곳이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신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확실합니까? 그래, 나도 예전에 그 돈의 일부를 협상기금 명목으로 받은 적이 있어.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박 회장이 판을 짜고 있었던 거야. 순간 신 사장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럼 15년 전 협상도, 준이의 사건도. 김상근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거다. 사무실을 나서던 신 사장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의 허허실실함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엔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다. 윤동이 이어준 김용우, 그리고 박명진. 모든 선이 한 점으로 이어졌다. 그는 오래전 회상 속으로 잠시 빨려들었다. 15년 전 아이의 생명을 걸고 벌어졌던 인질극. 당시 협상 자금의 출처를 묻자 상관은 비공개 정부 지원금이라 답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 돈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박명진 천인식품 회장. 그는 협상을 실험 삼아 지켜봤고
결국 한 아이의 죽음과 한 남자의 몰락으로 끝난 비극의 설계자였다. 밤, 신 사장은 통닭집 2층 창고에서 녹슨 서류 상자를 꺼냈다. 15년 전 협상 기록이라 적힌 봉투. 그 안에는 박명진이 직접 보낸 양해각서가 들어있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1511의 잔금 지급. 신 사장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1511 결국 그날 모든 게 이놈의 판이었단 거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신 사장님, 김용우입니다. 낯선 목소리, 그러나 오래된 그림자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 고민형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있는 게 박명진 회장을 무너뜨릴 증거입니다. 신 사장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왜 지금 말하는 거지? 이어준이 움직였어요. 그 인간 회장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하지만 둘 다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에요. 통화가 끊기자 신 사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가 아닌 배신의 무게 때문이었다. 정의는 협상의 결과야. 이어준의 말이 다시 귓가를 스쳤다. 그 문장이 이제는 협박처럼 들렸다. 신 사장은 눈을 감고 낮게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이번 판은 내가 설계하지. 그는 곧장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했다. 제목 프로젝트 리버스 1511. 첫 줄엔 이렇게 적었다. 정의는 결과가 아니라 계산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계산을 끝낼 것이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의 눈빛은 다시 협상가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감정 대신 이성을, 이성 대신 복수를 택한 남자. 신 사장은 다시 판 위로 돌아왔다. 선배님이 말한 정의, 그게 진짜 정의였나요? 조필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오래 참아온 의문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신 사장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그 화면엔 복잡하게 얽힌 이름 3개. 이어준, 김용우, 윤동희. 그 아래에는 프로젝트 리버스 1511이라는 폴더명. 신 사장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의는 결과로 증명된다.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 한마디가 필립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조필립은 그를 바라봤다. 언제나 자신이 존경하던 스승. 협상은 말보다 믿음을 쌓는 일이라던 남자. 그런데 지금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선배님, 지금 준비하시는 거 협상이 아니죠. 그래. 협상은 끝났지. 이젠 결산의 시간이다. 그 결산이 누군가의 피로 끝나면요. 그건 감정이지. 감정은 협상의 변수야. 난 변수를 이용할 뿐이다. 신 사장의 말투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필립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믿어왔던 신 사장은 정의의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가 보는 건 균형을 깨뜨려서라도 진실을 얻으려는 남자. 그날 밤 필립은 통닭집 2층 사무실을 뒤졌다. 책장 뒤 비밀 금고 속에서 준이 사건이라 적힌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당시 현장 통화 기록과 음성 로그가 있었다. 대상 A, I를 인질로 확보. 협상 개시. 자금 송금 확인. 법무부 비자금 계좌로. 그리고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박명진 회장. 필립의 숨이 멎었다. 그 인간이 준이 사건에. 그때 문이 열렸다. 신 사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보고 있었군. 왜 숨기셨습니까? 필요한 때까지는 감춰야지. 협상은 타이밍이 전부야. 이건 협상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필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신 사장은 오히려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다. 넌 아직 모르지. 정의는 감정의 대가야.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세상이 균형을 맞추거든. 그럼 준이도 그 균형을 위한 희생이었다고요? 필립의 물음에 신 사장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짧은 침묵 끝에 낮게 말했다. 그날 나는 한 아이를 구했고 다른 아이를 잃었다. 그게 내 협상의 결과였지. 그리고 지금 난 그 결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필립은 말없이 신 사장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엔 다시 누군가를 잃을 각오가 있었다. 잠시 후 신 사장은 휴대폰을 꺼내 한 파일을 열었다. 이어준, 김용우, 윤동희. 세 사람의 사진과 함께 연결선이 그려져 있었다.
그 끝에는 새로운 이름 하나. 박명진. 그 선 위에 신 사장은 붉은 펜으로 원을 그렸다. 모든 길은 그에게 닿는다. 이젠 이 판을 끝낼 때야. 어떻게요? 그의 돈줄을 끊고 그가 만든 정의를 무너뜨려야지. 정의는 결과로 증명된다. 그 말의 진짜 뜻을 보여줄 거다. 필립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그 안에 담긴 준이 사건 미공개 통화 기록을 발견했다. 거기엔 신 사장이 현장으로 달려가던 중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있었다. 협상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 목소리엔 절박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필립의 눈빛이 흔들렸다. 선배님 그때도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땐 아이를 잃었지. 이번엔 세상을 잃게 만들 놈들을 잃게 해야겠다. 그의 말 속엔 확고한 결의가 있었다. 하지만 필립은 느꼈다. 이건 신 사장이 더 이상 정의의 편도, 불의의 편도 아니라는 걸. 그는 이제 자신만의 협상, 즉 복수를 향한 설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필립은 조용히 주머니 속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엔 그가 적은 문장이 있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필립은 결심했다. 선배님, 이번 협상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신 사장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가 진짜 협상가가 될 때가 온 거지. 그 말이 끝나자 서랍 안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낸 이는 이어준. 박명진이 움직인다. 오늘 밤 본인이 먼저 제안할 거야. 신 사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좋아. 그럼 판이 완성됐군. 그리고 필립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필립, 정의는 결국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로 결정된다. 밤이었다. 어둑한 골목 위로 비가 내렸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일렁이고 그 안에 비친 신 사장의 얼굴은 이미 전과 같지 않았다. 무표정 속에 감정이 지워지고 대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오래된 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섰다. 삐걱거리는 문을 닫고 동전을 넣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묘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이 바뀌셨나 봅니다. 신 사장님. 판을 바꿉시다. 이번엔 내가 먼저 제안하지. 조건은? 간단하지. 서로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당신이 만든 정의를 내가 새로 써주지. 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리자 전화기 화면엔 박명진 회장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남았다. 신 사장은 젖은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제 설계자의 차례군. 그 시각 조필립은 법원 앞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신 사장의 명령대로 박명진 회장 측 자료를 넘기러 가던 길. 차 안엔 라디오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오늘 밤 협상과 정의의 관계를 논하는 포럼이 열립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갑자기 차량 불빛이 번쩍였다. 필립이 백미러를 보기도 전에 옆에서 검은 벤이 들이닥쳤다. 뭐야? 쾅. 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의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조필립 판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는 저항했지만 이내 팔이 꺾였다. 입이 틀어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좁은 차량 안, 앞좌석에 앉은 남자의 뒷목에서 낯익은 문신이 보였다. 그 문양 윤동희의 조직 문양. 비 속에서도 그 그림자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한편 신 사장은 골목을 빠져나와 오래된 창고 앞에 섰다. 그 안엔 낡은 협상 테이블 하나와 오래된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수화기를 다시 들었다. 박 회장, 당신이 만든 정의, 이제 내가 다시 써보지. 너 따위가 감히 날 상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협상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지. 누가 먼저 판을 짜느냐, 그게 전부야. 짧은 침묵 후 박명진의 낮은 웃음이 들렸다. 역시 내 놈은 날 닮았어. 아니, 당신은 나를 흉내냈을 뿐이야. 통화가 끝난 후 신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벽에는 빗물이 스며든 채로 맺혀 있었고 그 위에 걸린 낡은 사진. 준이의 웃는 얼굴. 그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다. 준아, 이번엔 내 아버지가 협상을 끝내야겠다. 그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다. 녹음 버튼이 눌리며 삐 소리가 울렸다. 협상 시작 0시 7분. 대상 박명진. 목표 정의의 재설계.
시간이 흘러 창고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 젖은 구두, 그리고 냉정한 미소. 박명진이었다. 역시 이런 데가 어울리네, 신 사장. 협상장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법이지. 넌 여전히 정의를 믿나? 신 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믿지 않아. 다만 믿었던 자들을 심판할 뿐. 그 순간 신 사장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자 한 줄. 필립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역시 당신이군. 박명진은 미소를 지었다. 너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하지. 협상 테이블에 감정을 올리는 순간 그건 협상이 아니라 복수지. 신 사장은 조용히 웃었다. 좋아. 그럼 오늘은 복수로 협상해보지. 창고 불빛이 꺼지고 다음 순간 어둠 속 총성이 울렸다. 정의란 누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는 그 테이블 위에 나 자신을 올렸다. 골목 어귀에 멈춰 선 검은 벤 한 대를 비춘다. 그 안엔 조필립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 액정엔 미발신 통화 신사장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신사장의 그림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협상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